어둠이 깔린 방장실, 한 젊은 승려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778년에 태어난 조주, 그의 나이 18, 평생을 바꿀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평상에 누워있는 한 노스승의 모습, 바로 남전보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자가 찾아왔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를 받지도 않습니다. 대신 던지는 것은 단 하나의 질문뿐. 어디에서 왔는가? 이 순간의 대화가 왜 1000년이 넘도록 전해져 내려올까요? 오늘은 조주와 남전의 첫 만남, 그 속에 숨겨진 선의 정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당나라 말기 8세기에서 9세기로 넘어가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불교가 중국 땅에 뿌리 내린 지 수백 년이 흐른 뒤 선불교는 전성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마조 도일의 제자들이 각지에서 법을 펼치고 새로운 교육 방식들이 시도되던 때였죠. 남전보원은 748년에서 835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마조의 직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안위성 지역인 지주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절 남전원은 당시 구름처럼 몰려드는 구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남전의 가르침 방식은 다른 스승들과 달랐습니다. 경전을 외우게 하거나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방장실에서 평상에 누워있는 남전의 모습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박힌 중국에서 스승이 제자 앞에서 눕는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남전은 의도적으로 이런 파격을 보여줬습니다. 형식과 예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 그것이 바로 선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남전은 제자들에게 평상심이도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특별한 의식이나 격식 없이도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 깨달음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는 누워있는 채로 조주를 맞았던 겁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자세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남전이 던진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선불교에서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 출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찾으러 여기에 왔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당시 선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제자의 경계를 시험했습니다. 준비된 답이 아니라 즉석에서 나오는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조주는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온 곳의 지명을 그대로 말했다고 합니다. 서원에서 왔습니다. 간단하고 직선적인 답변이었죠. 하지만 이 순간 남전은 조주의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778년에 태어난 조주는 본명이 조주 종심입니다. 지금의 하북성 조현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불교에 입문한 것은 10살 무렵이었는데 처음에는 보남사라는 작은 절에서 기초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젊은 조주의 마음속에는 더 큰 갈증이 있었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의례를 익히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였죠. 그래서 그는 당시 가장 뛰어나다고 소문난 스승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남전보원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전의 가르침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고양이를 자른다, 평상심이 도다 같은 기이한 말들로 유명했거든요. 조주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남전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남전이 조주의 답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스쳤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젊은 승려들이 찾아와서 거창하거나 철학적인 답을 늘어놓곤 했는데 조주는 달랐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었죠. 이것이야말로 남전이 추구하는 평상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남전은 여전히 누운 채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서원은 아직도 있는가? 이 역시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현재에 깨어 있는가를 묻는 것이었죠. 조주의 답은 역시 간단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확신과 현재성이 남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주의 남전 문화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날의 만남 이후 조주는 남전 곁에서 무려 30년을 보냅니다. 835년 남전이 입적할 때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죠. 이 기간 동안 조주는 남전의 독특한 교육 방식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어떤 날은 바티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어떤 날은 차를 마시며 침묵 속에서 마음을 나눴습니다. 남전의 가르침에는 정해진 교재나 커리큘럼이 없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었고 모든 대화가 법문이었죠. 조주는 이런 환경에서 점차 자신만의 깨달음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남전의 무심에 대한 가르침은 조주에게 평생의 화두가 됐습니다. 무심이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뜻했거든요. 조주는 이 가르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해 나갔습니다. 남전이 세상을 떠난 후 조주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합니다. 57세의 나이에 전국을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60세 전에는 아이에게도 물어본다는 겸손한 자세로 각지의 선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제자가 스승의 법을 이어받으면 한 곳에 정착해서 제자를 기르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하지만 조주는 달랐습니다. 더 넓은 견문과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조주는 관음원에 정착해 본격적인 교화에 나섰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조주선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스승 남전의 평상심과 자신의 경험이 절묘하게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무자화두로 유명한 조주 구자무불성 공안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주와 남전의 첫 만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진정성의 힘입니다. 조주는 복잡하거나 현학적인 답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냈을 뿐이죠. 둘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남전의 파격적인 모습에 당황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셋째는 현재에 머무르는 힘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기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에 조주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전 곁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독특한 선풍을 완성할 수 있었죠. 조주가 120세까지 장수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것도 이 첫 만남에서 시작된 올바른 수행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 단순한 만남이 1000년이 넘도록 전해져 내려올까요? 그것은 이 순간에 인간의 근본적인 만남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지혜로운 자와 구도하는 자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일들이 여기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누워있는 남전은 형식을 깨뜨렸고 솔직하게 답한 조주는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이 둘의 만남에서 진정한 배움이 시작됐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혹은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려 할 때 조주와 남전의 이 만남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니까요. 진정한 자신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